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2개의 조문 정도 됩니다.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법률이죠. 이걸 보충하는 대통령령이 2개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과 유해성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장비 규정이 있어요. 뭐 무기, 분사기, 경찰 장구라고 하는 경찰봉 등등이 있는데 이걸 보충하는 의미로서의 장비 규정이 있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합니다. 역시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법 조문들을 살짝 바꾸는 식의 이런 내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조문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는 목적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자, 제 1조는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은 1항과 2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 근데 가로 안에 보면 국가경찰 공무원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주자치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자치경찰은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아요. 제주자치경찰은 제주도의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적용 범위가 국가경찰 공무원만 해당합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국민을 보호하고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국민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질서를 보호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이게 이제 목적이다. 유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찰권 행사를 하다 보면 이 법이 규정하는 경찰관은 직권은 최소한도로 행사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최소 침해 원칙, 최소한으로 행사하라. 최소한으로 행사하라. 이거는 이제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비례의 원칙. 원래 없어도 되는 불문법 원리인데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문법 원리를 이렇게 성문법에다가 규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남용은 금지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범위가 어떻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경찰만 이렇게 이 만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맞는 문장이니까 그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제 2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는 이제 직무는 조직법적인 내용이어서 경찰에 이제 없어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8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무는 첫 번째 이제 국민을 보호한다. 이제 국민을 보호하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게 바로 직무다. 두 번째는 이제 범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범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진압이나 수사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찰의 직무에 수사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방이라는 거는 방범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게 이 범죄 피해자 보호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범죄를 범하면 범인 있잖아요. 범인을 교도소에 처벌한다고 해가지고 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치료비를 받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또 소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나 이런 게 돈도 받는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를 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러한 이 범죄 피해자 보호도 경찰의 임무로, 직무로 추가를 해놨어요. 이게 2018년 정도에 이렇게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 이거는 이제 그 기동대 활동이죠. 요인 경호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경호는 원래 이제 경호처라는 것이죠. 예전에 경호실이었는데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에서 담당하니까 그 경호처에서 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담당하고요. 요인 또는 이제 주요 인사, 여기 이제 주요 인사라고 하고 있죠. 요인이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대간첩 원래 이제 군인이 해야 될 건데 대테러. 경찰 특공대가 있는데요. 이제 경찰도 이런 대간첩 작전이나 대테러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안 정보 수집 작성 배포가 있어요. 예, 치안 정보 수집. 이거는 치안은 범죄 예방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 교통 단속과 위해의 방지. 이건 교통 경찰이죠. 위해 방지. 자, 그리고 국제 협력. 지금 국제화 시대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국제 협력도 경찰의 임무다. 그리고 기타. 예, 기타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기타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이 공공안녕 질서와 관련해서 위험이 발생하면 그런 위험을 방지하는 게 이 경찰의 직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규정한 게 있어요. 이제 요 대신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경찰법 제3조에 있습니다. 예, 경찰법 제3조에 보면은 임무라고 해가지고 이게 똑같이 규정이 돼 있어요. 경찰법을 조직법이라고 하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작용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여가 있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언제 제정이 되냐면 1953년이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열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1981년에 도입됐고 요게 이제 1991년에 들어왔거든요. 경찰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 2조에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직무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3조입니다. 3조는 불심 검문 이렇게 되죠. 불심 검문. 자, 불심 검문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불심 검문의 주체는 이제 경찰관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경찰관이 있습니다. 불심 검문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자. 이 대상자는 뭐냐면 범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고 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범죄 관련자입니다. 이제 범죄와 관련된 이제 관련이 있는 분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범했거나 또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뭘 하냐면 가지고 정지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그리고 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흉기가 있는지 흉기 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소지품 검사는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조사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서 경찰관서로 동행, 그러니까 동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동행은 강제로 하면 안 되고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임의로 해야 됩니다. 임의라는 말은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고 여기서 경찰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찰관은 당연히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고지를 해줘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간다 이런 걸 고지를 하는데 자 볼까요? 일단 불심 검문 대상자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경찰관은 다음의 사항 정지 질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정지 질문 소지품 경찰관서 동행 이게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재량이라고 하죠. 재량. 할 수 있다. 전부 다 정지 질문할 수 있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번째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범죄 있죠. 범죄자이거나 또는 범죄를 하려고 한다. 범죄자로 나아가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한다. 이걸 참고인이라고 하는데 범죄를 아는 자. 한마디로 범행을 한 자 말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사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미성년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치매 환자도 상관이 없고요. 하니까 유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를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동행, 임의로 동행한다. 이게 이제 임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임의 동행이 이제 경찰 관서로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길거리에서 이제 하다가 보면 그러면 임의 동행을 보면
이무동행 사유가 있습니다. 이 이무동행 사유. 이무동행은 아무 때나 하지는 않고요. 이무동행 사유는 이 사람한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소위 경찰관은 불신검문 대상자에 정지시키는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불리한다. 분리. 이제 분리. 그 사람에게 분리. 그 사람 경찰관이 아니에요. 분리하거나 분리 또는 교통방해 우려 이런 거예요. 교통방해 우려인 경우에.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될 때 불교 이럴 때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무동행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임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로 하면 안 돼, 절대. 이제 강제로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떠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방은 어떠냐? 동행 거부할 수 있다. 동행 거부할 수 있다. 이건 뭐 사유가 필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다. 나 저기 뭐 빨래 거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강제가 안 되니까. 다만 이제 이 범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이런 게 있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달아나면 준현행범이라고 그래서 어떤 체포 사유가 되긴 해요.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에서 의무동행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신검문 조치 내용으로 경찰관은 불신검문 대상자에 질문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조사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흉기만 돼요. 흉기 소지. 일반 소지품은 안 돼요. 여기에 일반 소지품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 소지품은 들어가지 않죠. 이제 가방에 뭐 소지품을 다 보면 안 되고 흉기는 조사할 수 있어요. 흉기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신검문 조사 방법을 보면 경찰관은 불신검문 대상자를 질문하거나 이무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한 증표를 제시. 그러면 이게 이 신분증을 제시하면서예요. 요거 하거나가 아닙니다. 하면서 소속과 성명. 이제 강남경찰서 황순경입니다.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 왜 내가 지금 물어보는지. 그리고 동행을 할 때 동행 장소까지 밝혀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의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복을 입고 있어도요.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은 이무동행한 사람이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목적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 여기에 이제 동행했어요. 동행 후에는 가족에게 알리거나 기회를 주면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A라는 사람을 이제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족한테 연락을 해주거나 경찰이 아니면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해주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자기가 알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오화의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경찰이 오면 이거는 범죄는 아니지만 당신은 이게 동행 후에 하는 거예요. 또 변호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를 알려야 된다. 권리를 알려준다. 이제 고지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경찰관이 임무동행했을 때 6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6시간 초과 금지. 임무로 왔다 할지라도 6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6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않고는 함부로 구속되면 안 돼. 여기에 보면 구속이 아니에요. 이게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아니고요. 만약 구속을 하려면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에 구속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받아야 되죠. 이런 적부심사까지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도 어디에도 여기에 강요를 하면 안 돼요. 강요는 안 돼. 답변을 강요하면 안 돼.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3조에 말하는 불신검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신검문. 불신검문이라는 거는 정지 질문. 그다음에 흉기 소지 조사,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조는요 보호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 조치. 이제 제 4조
보호 조치. 보호 조치도요. 누가 하냐면 경찰관은 이렇게 됩니다. 경찰관이 보호를 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 대상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술에 취했달지 또는 뭐 만취된 상태다. 또는 정신 이상이 있다. 정신 이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강변에서 자살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미아랄지 또는 병 아프신 분이나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부상자로서 구호 필요성이 있어요. 구호가 필요하다. 구호가 필요하다. 지금 길거리에 뭐 지금 쓰러져 있다. 뭐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관이 이제 가죠. 경찰관이 가서 여기에 보호 조치를 하는 거예요. 보호 조치. 이제 보호 조치. 근데 이 보호 조치도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호 조치에는 사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가 있어요. 경찰관서 일시 보호. 한마디로 이제 경찰서로 데려오는 거죠. 일시 보호는 24시간이에요. 24시간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피 흘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병원이나 의료기관 있죠.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병원이잖아요. 의료기관이나 또는 이제 공공구호기관 있잖아요. 공공구호 기관이 있어요. 어떤 뭐 이주민센터도 되고, 그다음 고아원, 양로원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구호 요청이 있죠. 구호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보호 조치예요. 자, 그럼 볼까요? 보호 조치 대상자부터 봅시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응급 구호가 필요해요.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러한 분들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발견했다. 자, 그랬을 때는 의료기관이나 또는 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이거죠. 긴급구호. 이게 긴급구호예요.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또는 경찰관서에 일시보호 조치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이렇게 보호 조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첫 번째는 정신착란 또는 만취 상태에서 위해는 이제 뭐냐면 자신한테 위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술 만취되고 쓰러져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지금 해를 가하려고 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 생명, 시체, 재산에. 그다음에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 미아병자 부상자로서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미아병자 부상자가 여기는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제 거절 시에는 제외된다. 이 뭐냐면 뭐 부모님 오시기로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식구도 오기로 했어요. 이제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거절해도 할 수 있죠. 만취 정신 자살 기도하는 경우에 거절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강제 보호, 그다음에 이거 의무 보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미아 병자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면 응급 구호가 필요할 때 본인의 구호가 거절해도 구호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보호 조치 절차로 가보면요.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이렇게 돼 있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한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뭘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병실이 없다는 건 정당한 이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응급실로 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요 따로 벌칙 규정은 없어요. 위반 시 벌칙 규정은 여기에는 없다. 다만 이제 의료관계법에서는 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따로 거절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다고 해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하는데 그 휴대하고 있는 위험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위험을 일으킬 만한 것, 흉기 등 무기 흉기가 있다. 자, 그러면 임시로 영치해 놓을 수 있다. 이제 경찰관서에서 이제 여기서 이게 대상자들이 이 사람들이 무기나 또는 이제 흉기를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기 흉기에 대해서는 이 경찰관이 이렇게 영치, 이걸 이제 영치, 이걸 임시 영치를 할 수 있다. 임시 영치 이렇게 돼요. 임시 영치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임시 영치는 10일까지 가능해요. 임시 영치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하는데 지체 없이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호 조치를 했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일시보호를 했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요게 대상자의 연고자가 있겠잖아요. 연고자는 가족이겠죠. 연고자에게 그러니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고치 알려야 된다. 여기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앞에서 불신검문의 경우에는 알리거나 기회를 주면 됐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알려야 한다. 자, 그리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원에 즉시 인계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일단 뭐냐면 이렇게 알리고 그 다음에 여기요, 연고자 지금 가족한테 인계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연고자가 노숙자랄지. 자, 그러면 이런 공공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에 인계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경찰관은 구호대장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는 즉시 소속 서장이나 해양경찰서에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장님 계시겠잖아요. 서장님에게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쪽 경찰관서에 이제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이쪽 공공구호기관이나 이쪽으로 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인계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인계했다는 거. 원래는 가족한테 보내야 되지만 가족이 없을 때. 자, 그러면 보고를 받은 소속 서장은 경찰서나 해양기사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서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그리고 또 감독청 행정청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요 내용이죠. 여기서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통보, 보고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청이랄지 시청이랄지 이게 감독 행정청이거든요. 거기다도 알려줘야 돼.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호대장 경찰관서의 보호는 몇 시간? 24시간. 그 다음에 임시영치는 10일을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경찰관이 보니까 술 취해서 또는 정신 이상이 있어서 위해를 가하고 있거나 위해에 빠져 있다. 자살을 하려고 했다. 미아병자 부상자로서 후가 필요하다. 그러면 긴급하게 의료기관 공공기관에 이제 인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다음 그게 아니면 경찰관서 일시 보호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호를 했으면 지체 없이 연고자에게 알리고 인계해 줘야 되는데 연고자가 없어.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인계해 주죠. 그럼 이걸 보고를 해 줘야 되고, 그럼 보고를 받으면 이쪽으로 그다음에 행정청으로 연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흉기 갖고 있으면 이제 임시영치 해야 되고요. 이렇게. 절차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조로 가보겠습니다. 5조입니다. 이제 4조 보호 조치에 대해서 봤고요. 5조는요,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이렇게 됩니다.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제 5조입니다. 자, 5조는 이제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인데 역시 주체는 경찰관은 이렇게 이제 일단 출발합니다. 이제 경찰관은 경찰관이 말 그대로 이제 위험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방지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냐 하는 걸 보면 자,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시체에 어떤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천재사변, 예를 들면 지진이 났다, 홍수가 났다, 그다음 인공구조물 파괴, 건물이 붕괴됐다, 다리가 붕괴됐다, 교통사고, 뭐 백중추돌사고가 났다, 위험물, 가스가 폭발했다, 또 위험한 동물이 출현했다, 멧돼지가 출현했다, 극도 혼잡, 군중들에 의해서 이럴 때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위험 발생 방지 조치도 역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험은요, 이거 예시예요, 예시. 예시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는 자연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경찰관들이 첫 번째는 뭘 하느냐? 경고. 위험 발생 방지 조치로 이제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게 경고를 할 수 있다. 이 경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경고는 누구한테 이제 하는 거냐? 보면요. 관계인한테 하죠. 관계인한테. 그 장소에 모인 사람, 그다음에 사물 관리자,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물 관리자, 그 밖에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관계인에게, 관계인. 그다음에 관리자, 그다음에 거기에 집합한 사람, 그렇죠? 이제 집합자, 모인 사람, 관리자, 관계인, 기타 관계인 이런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위를 직접 하지는 않는데 옆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매우 긴급한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 억류와 피난, 억류시키고 피난시키는 거죠. 피난시킨다. 지금 배가 이제 침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빨리 피난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피난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위해를 받을 우려 있는 자. 위해 받을 우려 있는 자. 지금 이제 불이 났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인이나 집합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억류 피난은. 억류 피난은 언제 한다? 매우 긴급할 때, 긴급한 상황일 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조치 명령을 하거나 또는 직접 조치를 한다는 거죠. 직접 조치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보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집합자, 관리자, 관계인에게.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합자, 그다음 관리자, 그리고 관계인에게. 그러니 경고와 조치 명령, 직접 조치는 지금 이제 대상이 같죠. 억류 피난은 지금 이제 위해를 받을 우려 있는 자에게 이제 하는 거고요. 매우 긴급해서 위해를 우려 있는 자. 지금 이 건물이 불이 났다. 자, 그랬을 때 요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억류 피난시키고, 그다음에 그 옆에 모여 있는 사람이나 건물주나 이런 관계인에게는 경고, 그다음에 조치 명령을 하는 거죠. 자, 퓨마가 도망갔어요. 도주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퓨마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빨리 피난 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경고를 하고, 그리고 또 사물 관계자에게 그 퓨마 사육사에게도 경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 명령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주 내용을 보면 경찰관서장은 여기에 이제 경찰관 말고요. 이제 경찰관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경찰관서장, 서장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거나 소요 사태,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작전 지역에 접근 통행 제한 금지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뭘 할 수 있다? 접근 통행을 제한하거나 통행 제한이나 금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무튼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 이제 논점이에요.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경찰관서장만 할 수 있지. 이런 통행을 금지시키는 거는 경찰관 개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경찰관이 이런 조치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찰관은 경찰관서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 보고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의무죠.
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경찰관서장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보고할 필요가 없죠. 관서장이 하니까. 근데 경찰관이 경고, 응급 피난 조치 명령 그다음에 직접 조치를 했을 때는 경찰관서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조는요. 범죄의 예방과 제지 이렇게 됩니다. 제6조. 제6조는 범죄 예방과 제지. 제지.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시위를 하는데 시위 시에 시위를 할 때 차벽을 세워두는 거 있죠. 차벽을 딱 세워놔. 이건 제지죠, 제지. 못 가게 하는 거. 그래서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지를 하고 있다고 인정을 될 때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 경고는 이러죠. 지금 예방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경고할 수 있다. 그러면 경고는 대상이 누구죠?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요. 그로 인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 생명 신체에 위해 재산을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끼쳐야 돼요. 우려가 있을 때 제지할 수 있다.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제지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행위자에게 하는 거예요. 긴급할 때. 요게 뭐냐면 긴급한 경우, 긴급할 때.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요. 서울시청 광장에 지금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방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못 올라오게 해라라고 했고 제주공항에서 부신 건물을 해가지고 농민단체 회원들을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갱이가 벌어졌는데 우리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거의 400km 떨어져 있고 시간도 6시간 이상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긴급한 거 아니다. 근데 긴급하지 않는데 제지한 것은 긴급할 때만 제지하라고 하고 있지 않냐. 긴급하지 않을 때 제지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했고 그것에 저항한 농민단체 회원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 예방과 제지 6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